오늘 두 번째 날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잘 받았습니다. 늦은 사람은 따로 이메일로 보냈지만 제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꼭 지켜서 그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은 수업을 다 들었는데 출석이 안 됐다, 강의를 안 들은 걸로 나왔다, 이렇게 이메일한테 그 게시판에 문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답글을 달려니까 답글을 달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하는데 동영상 강의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게 50분 강의다 그러면 한 45분이라고 이제 업로드 할 때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 그 시간 동안 다 들어야 출석이 되는 거예요. 40분 만에 끝나고 다 읽었다, 다 봤다, 10분 보다가 또 중단하고 그러면 출석 인정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45분 이상을 들어야 그 수업을 출석한 걸로 됩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트 필기한 것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걸로 안 된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고 내가 더 이상 답장 안 할게요. 그건 본 걸로 하고 그렇게 알면 됩니다. 숙제를 잘 봤습니다, 제가. 그거 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거 읽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숙제를 안 받는다면 이틀치, 3일치도 그냥 마음 잡고 하루에 하고 좀 푹 쉬어도 되는데 이거는 숙제 받고 동영상 올리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숙제를 제출한 다음에 뜨는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약속된 날짜고 시간이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죽었다 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되죠. 그나마 내가 미리부터 숙제를 안 내준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딱 요 기간 동안 인텐시브하게 공부하게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를 봤더니 여러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오류도 있고 저는 오류를 볼 때마다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이거 말해주면 참 좋겠구나. 이걸 가르쳐줘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산 유수처럼 제대로 된 답만 하면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의사 앞에서 아픈 거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틀릴 필요는 없고 아무튼 열심히 한 결과 맞는 해석이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랐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좀 연단하고 테스트하면서 이 소네트를 내가 몇 번이라도 완벽하게 읽고 띄었다 라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컴퓨터로 일일이 다 쳐갖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어렵고 힘들면 펜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펜으로 한 사람들은 좀 크게 내가 잘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확대해서 보긴 보는데 그래도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 펜으로 막 갈겨 써서. 나중에 정리된 걸 좀 이렇게 올려주면 더 좋고요. 너무 부담 갖지만 않아도 돼요. 이건 수업 시간에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대면 수업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쓱쓱쓱 쓴 거 내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볍게 무슨 정식 페이퍼를 작성하듯이 준비해갖고 그렇게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지금 수업 시간인데 내가 먼저 공부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리서치 하듯이 찾아보고 이러면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만 가지고 정확하란 말도 또 잘못된 말이죠. 자기가 본 것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솔직한 표현이죠. 모른다는 거.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부분을 아주 딱 맞춘 거 보면 의심이 들거든요. 이럴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노력한 어떤 흔적이 보이면서 그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게 쓴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정직하게만 다 옮기면 돼요.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오리무중 속에서 쓰는 부분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고 빈칸으로 놓을 정도로 괜찮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해버리면 공부 안 하는 거지. 공부란 뭐냐? 끝까지 싸워보고 안 되는 걸 포기하는 건 공부인 거예요. 아는 거는 그대로 자기 것이 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큰 부담 없어도 돼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숙제한 거를 읽고 이 시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던져준 거야. 내가 그걸 받아서 나도 이제 뭔가 던져줘야 돼요. 그럼 이제 교감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피드백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요. 아, 내가 수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준 거니까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무슨 뜻인지 잘 했으면 맞췄으면 정말 맞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걸 뭐 20년 이상 해온 수업이기 때문에 시 수업은 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혼자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뭐야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내가 할 말도 또 생기는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의무도 생기고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나 혼자 지금 카메라를 보고 수업을 하지만 그래도 마치 지난번 수업하고는 달리 활기가 찬 기분이 좀 들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갖고 수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어떨 때 셰익스피어 소넷 내가 가끔 일반 대학원 수업을 하거든요. 하면 정말 우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울어요. 그 시의 감상, 시의 그 제대로 된 번역을 보고 셰익스피어가 어떤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까? 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작년, 그러니까 2010, 이제 2년 전이죠. 2019년 8월에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예일대를 갔습니다. 거기서 그 뉴헤이븐에 있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한테 좀 영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예일 의대에서 리서처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예일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예일대 어떤 사무실에서 심리학 사무실에서 일하는 연구원도 있었고 또 의사 장로님도 계시고 하여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나한테 전혀 문학을 접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모였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할 시를 한 2-3편을 프린트해갖고 가고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각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대학과 박사학위까지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는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영어와 문학하는 영어는 완전히 달라서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실패하죠. 대부분 실패하는데 딱 한 사람, 화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굉장히 정확하게 해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문학적 해석이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그 어떤 표시는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그 여자분인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여자분인데 그분 문학을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교양 영어로는 했댔는데 뭐 몰랐대요, 잘. 정말 울어요, 시를 번역할 때. 그 시의 아름다움과 시의 의미에 대한 거. 거기다가 이제 거의 내가 종교시를 골라서 했거든요. 존 다니라든지 조지 허버트, 17세기 종교시인들 밀턴
그런 시인들을 가서 공부하는데 엄청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건드려주고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대학원생들도 그렇다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아, 이게 문학이 이렇게 사람을 옮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이제 정확한 뜻을 알아본 다음에 원어로 들어보고 그럴 때 어떤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를 화면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죠. 12번 소네트입니다. 12번 소네트. 여러분들 열심히 잘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하면서 그 사람 말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뭐 여기하고 이렇게 대비시켜갖고 하는 거는 힘들고 제가 뭐 특징 있는 것만 주로 이렇게 딱딱 집어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소넷 넘버가 12예요. 12. 그리고 이 12는 일종의 어떤 단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시간 단위죠, 시간. 12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막 순서도 뭐 어떤 편집자가 막 정한 것 같은데 쫙 보면 시간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 소넷 넘버링 한 게 그 주제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번 소넷, 우리는 60번 소넷은 안 읽을 거예요. 60번 소넷은 60분, 60미니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0번 소넷은 인간 수명의 한계. 그때는 그 70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인간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뭐 70세, 인간의 한계, 수명 한계. 그런 주제가 나오고. 또 뭐 63번 소넷 같으면 7 곱하기 9 해서 변화, change하고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9는 그런 수거든요. 그런 주제가 나오고. 근데 126이 이제 63, 아까 말한 죽음과 변화에 대한 숫자라면 그 63 곱하기 2 하면 126이거든요. 126번 소넷은 마지막에 empty, couplet, 두 결론을 비워놔요. 마치 무덤처럼. 이렇게 가로만 딱 쳐놔요. 그 내용도 그런 거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번부터 17번 소넷은 아기를 낳으라는 주제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남자의 정년기라는 뜻이에요. 17세까지. 옛날에는 10대에 결혼했으니까 가장 좋은 시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세월을 그런 걸 공부하느라고 묻혀버리고 뭐 30 넘어서 결혼하고 아까운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대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 결혼해갖고 좋은 자녀를 낳고 그런 게 이제 과거에는 어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다른 방법으로 그 정렬을 해서 하겠죠. 어쨌거나. 그리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소네트의 넘버링 자체가 주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12번 하면 벌써 하루의 시간, 하루 12시간. 그 다음 12시간은 밤. 그래서 절반의 그 밝은 시간과 절반의 어두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다 읽어서 알지만 When I do count the clock that tells the time and see the brave day sunk in hideous night. 마찬가지로 네 줄씩 자르면 아주 편해요. 여기에서도 이 네 줄의 문장은 다 when이야. when. 시작이. when. 그럼 여러분들 주절이 필요하잖아. 이거는 종속절이야, when은. 그 다음에 5번째 줄도 또 when이에요. when. 이렇게 when으로 계속 연결되지 주절이 안 나와. 여러분들 주절을 발견한 사람이 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주절이 뭐겠어요? 한참 밑에
then I do question, make. 이게 이제 도치된 거죠. Then of thy beauty do I question, make. Then of duty I do make. Of thy beauty. 그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의문을 제기하느냐? When 할 때. 문장이 얼마나 간단하면서 그 운을 맞추면서도 의미가 깊은지 여러분 이거 번역하면서 아마 느껴봤을 겁니다. 내가 to count the clock. 시간을 카운트 할 때. 그러면 count the clock 하면 뭐 대부분 뭐 다 시간을 세어본다 이렇게 계산했죠. 근데 더 정확하게 생각하려면 이 clock은 tells the time이야. tells the time. tells the time 한다는 말은 소리로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clock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손목시계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뭐 줄 달린 체인 시계는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큰 그 grandfather's clock 같은 할아버지 시계처럼 괴종 시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계 추가 달려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시간을 땡, 1시, 땡, 땡 이게 시간을 말해줘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말해주는 시계를 내가 카운트할 때 하나, 지금 하나, 둘, 좀 있으면 몇 번인가? 6번 쳤네. 10번 쳤네. 12번. 아이고, 반나절이 지났군. 이렇게 지나는 시간을 내가 세어볼 때. 그리고 잠깐 내가 추가로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내가 자꾸 시간, 아우하고 타임을 같은 시간 했는데 타임을 세월이라고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내가 녹화된 걸 내가 다시 들어보면서 느낀 게 내가 자꾸 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다른 의미로 부를까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세월이라고 말해도 참 좋겠구나. 세월이 뭐 사자의 발톱을 다 뽑아내고 뭐 타이거 호랑이의 뭐예요 뭐를 다 이빨을 뽑아내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타임을 devouring 타임을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세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무슨 메모를 하나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19번 소넷에서 우리는 more 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more 이렇게 우리는 more이라고 기록된 But I forbid thee one most heinous crime이라고 하면서 다른 큰 죄악은 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할 때 우리는 more heinous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튜브로 들은 데서도 most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도 most더라고. 내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로 나오는 거 전자 텍스트 같이 대학마다 소넷 올리는 게 많거든요. 거기서 내가 편하게 복사할 수 있는 거를 해서 했더니 이것까지 내가 자세히 안 읽어서 more이라고 한 걸 그냥 우리가 읽었어요. 다른 건 most라고 나와요.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는 논란이 많아요. 구두점도 다 다르고 단어까지도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본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책을 정말 정확한 정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most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을 지금 시작할 때 그냥 듣기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잠깐 멈추고 숙지한 걸 가지고 보세요. 숙지한 걸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것과 내가 지금 설명한 것과 뭐가 다른지 같은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임을 여기서는 이제 진짜 시간이죠.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내가 하나씩 세어볼 때 그리고 see the brave day sunk in the hideous night. 잘 비교했어요. day하고 night를
이렇게 브레이브한 거하고 히디어스하고 비교했다고 했는데 브레이브를 다 용감하다고 번역했더라고요. 브레이브는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화려하다. 용감하다는 뜻도 당연히 있지만 화려하다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날이 브레이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감한 게 아니라 화려, 찬란한 대낮. 그런 낮이 끔찍한 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sunk. 이것도 완료형이니까 수동태로 이미 침몰된 거야. 아름다운 날이 끔찍한 밤에 푹 침몰돼 빠진 것을 볼 때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저녁이 됐다는 뜻이에요. 전부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에요. 뭐 보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의 상태, 보호, 목적격 보호 상태 나오고, 그죠? 여기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뭐 문제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거 보면. 그 다음 거 봅시다. When I behold the violet past prime. 이거를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일일이 말은 이러면 안 될게요. 자기 걸 보면 하니까. Yes, I behold the violet past prime을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다음 것도 오형식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삼형식이 아니에요. 다 오형식이에요. 내가 제비꽃을 볼 때, 근데 제비꽃을 본 상태가 뭐냐? past prime. 한창 때가 지난 상태를 볼 때야. 한창 때가 지난 제비꽃을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억지로 그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법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 다음 거 계속 보면. 단순한 삼형식으로 나는 철 지난 제비꽃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비꽃이 철이 지난 상태인 것을 볼 때, 이렇게 오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past prime. prime은 한창 때, 좋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when을 안 붙이고, behold에 계속 연결됩니다. sable colors가 all silvered over the white. over with the white. 그러면, 이 sable을 담비라고, 담비면 짐승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짐승의 뭐, 털이 하얗게 변한다는 식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담비가 아니고 시커먼 curls 하면 이런 걸 말해요. curls. 서양 사람도 머릿결이 이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르죠. 너무 뾰족한가? 우리 사람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curly hair라고 해요. curly hair. 이렇게 빠글빠글한 뭐 파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curly hair 이런 검은 머리 지금 세이편은 금발보다 다크레이디를 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금발보다라기보다 다크레이디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다크레이디의 머릿결이 까맣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130번에서 그런 식으로 검은색이 아주 짙검 뭐라고 하죠? 굉장히 그냥 검은 머리를 말해 sable curls 검은 그 고수머리가 전부 다 은빛이 되는 것을 볼 때야. 은빛이다. 다 오형식이니까 검은 머리털이 전부 다 은빛이 돼. 오버하면 덮여. 은빛으로 오버 덮이는 것을 볼 때 무엇으로 덮이느냐? silvered with white. 하얀색으로. 머리 쉰다는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다 맞춘 것 같아요. 거의 다. 근데 아무튼 사람의 건강한 젊을 때의 머리털이 백발로 뒤집어 씌워질 때, 백발로 다 덮일 때 늙어간 모습을 볼 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너무 형식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짧은 라인 안에 그 표현된 걸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요. 또 내가 lofty trees. 이거 당연히 IC 주어 뒤에 나와야 되는 거겠죠. When I see lofty trees. 상태가 뭐예요? barren of leaves. 똑같아요. 똑같은 형식이야. 목적격 보호야. 목적격 보호야. 내가 키 큰 나무들, 장대 같은 나무들을 볼 때 어떤 상태가 되는 거? barren of leaves. 잎사귀로부터 완전히 없어진. barren 하면 불모지라는 어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barren. 여자에게 붙이면 임신을 하지 못한다.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barren이에요. barren. 그런데 나무를 barren이라고 표현하면 뭐예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 barren of는 이탈을 말하죠. 이탈의 전치사잖아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앙상하게 된 키 큰 나무를 볼 때. 그리고는 특별하게 이 라인에는 추가된 그 다음 라인이 연결돼요. 다른 이미지로 가지 않고. 그것이 그래서 erst를 이제 궁금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erst는 고야, earlier, 일찍이, 그 전에는, 처음에는 뭐 이런 뜻도 되고 erst. 그래서 lofty tree도 될 수 있고 leaves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애매해요. 나뭇잎이 위치를 받을 수도 있고 lofty tree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뭘 했느냐? 동사를 찾아야 되잖아. did canopy. canopy 하면 뚜껑인데 동사가 되면 덮어 씌운 거예요. herd. 양떼, 소떼, 짐승의 떼를. 어디로부터 덮어줬냐? 더위로부터. 여름날의 더위로부터 짐승의 떼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잎이 다 떨어진, 이제는 잎이 다 떨어진 키 큰 나무를 볼 때. 이제 해결됐죠. 순서만 바뀌었지 문법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숲이 울창한 나무가 있을 때 짐승들이 그 밑에서 그늘에 쉬고 뭐 목동도 쉬고 그랬던 것이 또 세월이 흐르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됐다는 뜻이에요.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when I see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지금 댓글들이 엄청나게 붙어갖고 그거 못 달고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 충남대 대학원생들 특히 여자 학생들은 정치적 사상이 나하고 너무 비슷해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굉장히 반골 기질이 세고 의협심 강하고 뭐 세월호 때마다 열불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딱 맞아요. 안 그런 사람들은 좀 뭐 내가 말 안 하겠어 뭐라고. 근데 아무튼 전통적으로 우리 영문과 대학원생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관심 있으면 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정치적 성향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괴로울 거예요. 아무튼 내가 소리를 죽였으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en I see가 빠지고 뭘 봤다야? Summer's Green을 봤다. 자, 이거 여러분들 다 거의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 맞춘 사람이 있는데 그 맞춘 사람은 꼭 베낀 것 같아요. 기본에. 이게 워낙 어려워서. 자, 근데 맞췄으면 진짜 맞췄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게요. 여름에 그린이라고 했어. 그린 하면 뭐 우리는 녹색이라고 표현하고 뭐 형용사 그린 뭐 컬러 그린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summer's green이라고 명사로 썼어요. 그러면 여름날의 푸르른 이건 풀도 되고 곡식도 되고 근데 뒤에 sheaves라는 말을 쓴 거 보면 곡식 같아요. 푸른 그 벼 싹이 파랗게 나고 막 한창 자란
여름날의 그 푸르른 모습. 여름의 그 녹색을 볼 때야. 이것도 오형식 볼 때 어떻게 된 녹색을 보느냐? 다 girded up in sheaves. 그러면 거들이 뭐예요? 거들. 여자들이 입는 속옷이잖아요. 이렇게 탁 당기는 거야. 당겨서 이렇게 뭐 몸을 보존해 주는 거. 그런 거 같은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허리띠를 묶이듯이 꽉 묶은 거야. 그렇게 묶여진 거라는지 girded up. 허리띠를 동여맨 거를 볼 때 그린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in sheaves. in sheaves가 바로 이거예요. 곡식단이야. 이것이 단단히 묶인 것을. 왜? 수술 다 끝내고 이제 항상 잎사귀도 아니죠. 뭐 곡식 털고 남은 곡식단을 이렇게 끈은 안 나오지만 girded up 푸르렀던 아주 푸르렀던 그 실록의 어떤 그 곡식이나 뭐 풀이나 뭐가 이렇게 끈으로 묶여진 모습을 볼 때. 그리고는 보온이야, 보온. 이것을 태어났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났다고. 이거는 완전히 틀려요. 틀린 번역. 보온하면 얹혀졌다. 어디에 올라가 있다. 보온. 어디에? on the beer. beer 하면 그 시신을 운구하는 그 운송 도구를 beer라고 해요. 운구차. 그 다음에 with white and bristly beard. 하얗고 까칠까칠한 수염을 한 채 관을 실은 운구차 위에 얹혀진 여름날의 푸르른 곡식단이 단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럼 이런 거예요. 이게 옛날이니까 당연히 마차겠죠. 이게 동네마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곡식단을 묶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운반할 거 아니야. 뭐 말이 끌든 뭐 소가 끌든 운반할 거 아니야. 이거를 셰익스피어는 뭐로 봤냐면 시신을 운구하는 죽음으로 본 거예요. 죽음으로. 여기에 관을 얹어놓고 가는 beer, 운구차. 이제 그러면 좀 느낌이 오죠? 여름날에 푸르른 것이 전부 다 단에 묶여서 허리가 동요 매진 채 운구차 위에 얹혀진 것을 볼 때 어떻게? White and bristly beard. 이게 어렵죠. White and bristly beard. 이게 노인의 이미지예요. 노인의 이미지. 노인이 죽었을 때 수염이 거칠거칠하게 하얗게 나서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 곡식단도 이렇게 추수하고 나면 까칠까칠한 털이 나와서 바짝 마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불을 태우든지 이걸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볏짚단을 만드는지 뭘 한다고 하면 이거를 시인의 눈에는 늙은이가 하얗게 수염난 늙은이가 까칠까칠한 수염을 가지고 죽어 관 운반차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고 까칠까칠한 수염을 한 채 운구차 위에 얹혀져서 단에 묶인 채 허리를 동여매진 여름날의 푸르른 곡식단을 내가 볼 때. 몇 가지가 다 종속절이에요. Then, 그때 나는 그대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I do make question about your beauty. 그리고 그 question은 뭐예요? that 이하의 사실이야. that 뭐라고 하는가? thou 그대도 among the waste of time must go.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는데 여러분 다 틀렸어. waste of time. 뭐라고 번역을 했더라? 뭐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그 다양하게
또 뜰 썼어요. 시간의 낭비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몽이니까 낭비 안에 있는 이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함께라는 뜻과 같아요. 함께. 뭐예요? 그리고 waste of time이 뭘까요? 앞에 나온 모든 것이죠. 앞에 나온 것. 지나간 시간, 저녁이 돼버린 한낮의 아름다움, 한물 간 제비꽃, 다시 들어버린 제비꽃, 검은 머리가 허옇게 된 모습, 나뭇잎이 텅 빈 거, 여름날에 볏 집단이 누렇게 말라서 노인처럼 관에 묻혀서 실려가는 거. 이게 전부 waste of time이에요. 시간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 시간이 만들어 놓은 버릴 물건들. 그것들과 함께 그대도 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waste of time. 시간이 만들어 놓은 잔재들. 쓰레기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시간이 만들어 놓은 다 사라진 낡고 병들고 죽고 한 그런 것들과 함께 그대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달콤한 것과 아름다운 것. 이 sweet라는 말을 많이 쓰죠. 셰익스피어가. 그전에도 sweet라고 막 시간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썼는데 달콤한 것과 아름다운 것. 전부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뭐 여름날의 아름다움, 뭐 젊음의 아름다움 다 포함할 수 있어. 그런 것과 아름다움은 그 자신을 버립니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버린다는 거예요. 추하게 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waste of time, ugliness, old, barren. 이런 식으로 white, silvered over with white.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과 달콤한 것은 그 자체를 버리기 때문에 당신도 그들과 함께 가야 해요. 그리고 die as fast as they see others grow.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이 others는 바로 뭐냐면 grow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해에 새롭게 피어난, 그 다음 날 새롭게 떠오를 태양, 그 다음 봄에 새롭게 필 꽃. 이런 자연이 순환에 의해서 돌아오면서 새로 자라는 것들과 같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새롭게 자라는 것만큼 빨리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Sweet and beauties do forsake themselves, do die as fast as they see others grow.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아직 젊어서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다 젊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찾아와. 근데 뭐 삼촌이래. 우리 가족의 친척이야. 나를 보더니 와 많이 컸네. 막 많이 컸네 그래.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옛날에 봤을 때하고 똑같거든요. 나는 그 사람은.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이건 뭐 폭풍 성장이야. 폭풍 성장.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야. 아니 이렇게 변했어. 어렸던 게 커졌어. 그죠? 나무 하나가 자라는 걸 봐도 벌써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치고 들어와서 자라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빨라요. 그만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쪼그라들고 늙고 사라지고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좀 서글프죠? 시가. And nothing. 왜 이런 모양이냐? Nothing. 이것도 against가 발음 하나 빼기 위해서 nothing gainst라고 읽어요. times size 하면 이게 이제 이건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모든 영문학에서 운명을 말해요. 운명 size. 이건 나시거든요.
시간이라는 낫.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쳐서 잘라요. 시간의 낫. 이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는 이런 낫이지만 옛날에는 서양에는 이제 이런 바퀴 달린 낫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날이 달려갖고 이걸 이렇게 끌고 가면 이게 돌면서 다 커팅하는 거야. 지금도 이런 거 있죠. 뭐 풀을 깎는 칼. 이게 사이즈야. 시간이라는 이 낫은 닥치는 대로 지나가면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운명을 말해요. 어느 것도 시간의 운명, 시간의 낯을 대항하여 make defense,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오나? 이거 다른 게 하면 또 사라져 버리는데. 일단 여기 책을 보면 돼요. save breed, save들 아이를 후손을 구하라 이런 말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except라는 말을 쓴 사람은 다 맞아요. 후손 외에는 그 시간과 함께 brave, 용감하게 대항할 존재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when he, 여기서 he는 시간을 받은 거죠. 시간이 그대를 앗아갈 때, take. 시간이 그대를 앗아갈 때 그 시간에 대항해서 brave 동사로 용감하게 대항한 거죠. 대항해서 make defense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 nothing, 그 다음에 nothing 보시죠. nothing but, nothing save, breed. 후손 외에는 없습니다. 자, 내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내가 시간을 말해주는 시계를 세워볼 때, 시간이 땡땡 치는 거 세워볼 때, 내가 화려한 날이 끔찍한 밤 속으로 침몰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제비꽃이 한창 때가 지나 다 져버린 것을 볼 때, 그리고 검은 흑발이 흰색으로 완전히 은빛으로 덮인 것을 볼 때, 은빛이 되어 덮여 있는 것을 볼 때, 또 내가 키 큰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진 것을 볼 때, 그것이 여름날의 더위로부터 짐승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여름날의 초록빛이 모두 단에 묶여 허리가 묶여진 채 하얗고 거칠거칠한 수염과 함께 웅부차에 얹혀진 것을 볼 때, 그때 나는 그대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대도 이 시간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와 함께 나머지 폐기물들과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 왜냐하면 달콤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그 자신들을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새로운 것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시간의 낯을 대항하여 방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녀 외에는. 그래서 그 시간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자녀. 언제? 그 시간이 그대를 앗아가 버리고 말 때.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원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문장을 파헤치고 번역하고 보세요. 얼마나 셰익스피어가 쉬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의 놀라운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면 굉장히 심플해 보인대요. 그건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 모차르트는 머릿속에 있는 음악을 그냥 그대로 끄집어냈대요. 베토벤은 막 고민하고 짜내고 막 이래서 작곡을 했다면 모차르트는 머리에 있는 걸 그냥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요. 그 대꾸법이나 이 대비하는 그 악보의 흐름이 너무 심플하고 보기가 쉬워 보입니다. 연주해 보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들의 특징 같아요. 셰익스피어 씨가 그래요. 문법적으로 단순해 보여요.
문장이 깔끔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뜻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해석을 해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지금 문장이 얼마나 단순해 보이는지 몰라요. 보세요. 영어로 들어보세요. 분명히 내가 말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할 겁니다. 아니면 말고. 자, 쳐야보죠. 이거 읽고 우리 한 시간은 마치도록 하죠. Sonnet 12. When I do count the clock that tells the time, and see the brave day sunk in hideous night, when I behold the violet past prime, and sable curls all silvered o'er with white, when lofty trees I see barren of leaves, which erst from heat did canopy the herd, and summer's green all girded up in sheaves, borne on the bier with white and bristly beard, then on thy beauty do I question make, that thou among the wastes of time must go, since sweets and beauties do themselves forsake, and die as fast as they see others grow. And nothing 'gainst time's scythe can make defence, save breed to brave him when he takes thee hence.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뜻이. 그럼 여러분들은 나만을 위한 팝사이트. 자, 46분이 7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든 뭐 한참 뒤에 하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은 이것으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